네,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촌스러운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촌으로 가고 싶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전원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찍었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외부 공사 다 마쳤고, 실내 이제 인테리어 쪽을 잠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자재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루바, 편백 루바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구조목들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하드웨어, 도어 하드웨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뭐 이렇게 해서 자재들 쭉 들어와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그 타카라고 그러죠. 이 실내에서 이 총 쏜다고 그러죠. 탁탁탁 하는 거 있죠. 탁탁탁 쏘는 거. 그걸 해서 하는 타카 쏠 때 컴프레셔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람을 넣어주면 그 바람을 가지고 공기압을 가지고 이런 총이 있어요. 건축하시는 분 잘 아시죠? 건축 여기 이제 총이 있는데 여기에다 총알을 넣어 갖고 이렇게 해서 쏘면은 이 공기압으로 이 못을 직접 뭐 손으로 받고 뭐 망치로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공기압으로 그냥 탁탁 쏴주면은 못이 긴 못도 그냥 한 방에 팍팍 들어갑니다. 그건 뭐 일단 아실 테고, 요거는 이제 원형톱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자재 같은 거 나무 재단해서 자르고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뭐 전번에 잠깐 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잔디가 이렇게 파랗게 돋아났어요. 오늘이 고구인가요? 어제가 고구인가요? 이제 고구가 지났으니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시간은. 벌써 두릅도 다 피어서 두릅이만 어저께 뭐 나오느니 이랬었는데 벌써 두릅이 피어서 이건 못 먹습니다. 이제 벌써 두릅도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작은 거, 이런 작은 두릅 요 정도는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벌써 이거는 이제 이미 끝났다. 두릅도 끝났다. 이제는 초록의 계절 5월로 향하고 있고요. 푸르른 녹음의 계절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거를 잠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 전원주택의 주변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이 뭐 각종 이제 그 철쭉하고, 철쭉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빨갛고, 핑크색 이렇게 있는 이런 거. 이런 뭐 전원주택을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전원주택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하나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항상 이 농막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위쪽에 바위 틈에서 물이 약간만 스며만 나오는 것만 있다면, 한 방울 두 방울만 이렇게 스며서 나오는 것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호수를 이렇게 연못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물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이 자연의 물을 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못하고, 또 요게 이제 양이 조금 더 많으면 저수지까지도 실내 내 정원에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이게 뭐 농막에 이런 게 있다면 무슨 전원주택이냐 이렇게 그거 한다면은 농막 말고 텃밭 한쪽 귀퉁이에다가도 이렇게 연못이나 이런 거 저수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가물었을 때 퍼다가 농작물에도 좀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잠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연못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석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 처음에 자연석을 놓고 나면 폼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다가 보면 이제 저렇게 이끼도 끼고요. 요렇게 이제 녹조, 라떼도 생기면서 여기에다가 뭐 붕어, 잉어, 가물치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잘 자랍니다. 요런 영양분 먹고
요런 야채인가요? 하여튼 요런 이 식물들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정말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횟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치어들 여기다 풀어놓으면 금방 성어가 됩니다. 큰 고기가 돼요. 예,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내부 하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잠깐 들렀는데요. 일하시는 분들 초상권이 있어서 바닥을 좀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전원주택의 이제 저쪽에 창호, 그리고 여기 이제 벽 쪽에 이런 거 전부 다 다시 이제 그걸 할 텐데, 요건 이제 이런 살림살이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닐로 이렇게 해서 먼지가 안 나게끔 이렇게 다 이렇게 싸서 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방도 이쪽 창호를 뜯어내고, 요건 창호가 이제 단열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단열되는 창호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창호로 요걸 바꿀 거고요. 저쪽에 이제 창을 하나 저쪽으로 내서 이 통창을 좀 내서 좀 밝게 쓸 것 같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비닐로 침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먼지가 안 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 이제 자체가 이제 통나무 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에 뭐 건축 비용은 상당합니다. 예, 그렇지. 일단은 일하시는 분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창호를 이걸 바꿀 거예요. 밖에 있는 창호로 해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밖에 내다볼 때 이게 이제 액자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림 같은, 사진과 같은 이런 액자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 수 있게끔 해 놓을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쪽에도 큰 창으로 이렇게 다시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2층에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뭐 통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통나무예요. 전부 다 통으로, 계단도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서 뭐 가격이 좀 상당한 건축비가 들어간 이런 건축인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면은 모습이 다 바뀌고요. 또 그리고 이제 오래된 이 통나무가 나오는 이 모든 이제 건강한 이 이온이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몸에 좋지만요. 그래도 이제 통나무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면 좀 지겹다 하는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잠시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층에서 바라다 보는 이런 바깥 풍경인데요. 밖에는 이제 곧 이제 저 앞에 저 논인데요. 저 논에는 이제 곧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될 테고요.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노란 벼이삭들이 이렇게 황금 물결을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일단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농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단은 다 빼고, 이제 오늘은 전원주택에 이 리모델링 하시는 분의 그런 속마음, 그걸 잠깐 좀 짚어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채광도 좋고요. 햇볕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참 재밌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땅은 만약에 내가 이걸 소유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땅은 이런 자연에 와서 저는 뒷산도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드라이브도 괜찮고요.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모레 다시 이제 주말, 토일 이제 주말이 되는데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나와서 봄에 지금 따뜻하면서도 공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뭐 굳이 뭘 소유를 해서 가지고 있고 뭐 밭 있고 땅이 있고 뭐 집 있고 이런 걸 갖고 있느냐 없느냐 소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일단 뭐 차 한 대라도 있다면은 그냥 드라이브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을 느끼는 거는 이거는 뭐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요 창호가 조금 이제 그게 안 돼요. 단열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풍이 좀 많이 세고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외풍이 전혀 없고 단열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창호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소나무 그 합판이 아니라 원목을 잘라 갖고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상당히 비싼 자재들을 이렇게 해서 원목으로 켜서 이렇게 작업을 한 이런 돈 좀 들어간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이걸 뭐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작업하시는 분한테 이제 방해도 되고 하니까 이제 뭐 대충 보고 좀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통나무로 해서 기둥을 이렇게 받쳐주고요. 위에도 이런 식으로 상향일이 언제죠? 7월 27일 상향호 이렇게 되어 있네요. 7월 여름에 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통나무로 된 집. 겉에서 볼 때는 다들 통나무집 멋있다 하시죠. 근데 이제 내부는 잘 못 보셨을 텐데 잠깐 그냥 보고만 가세요. 뭐 우리 집은 이보다 훨씬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고 그러나 그냥 구경만 하시고 남들은 이렇게 지은 집도 있구나 하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제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에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나가는 이런 넓은 창문 이런 것만 쓰고 단열을 생각 안 했는데 요즘은 창호가 넓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 비닐 씌우고요. 창호가 넓다 하더라도 이 창호가 단열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창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창호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삼중창이라고 그래서 이 창호 자체가 유리창이 3겹입니다. 3겹.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알곤 가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열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라면 조금 비싸다는 거. 그런 게 있겠고요. 그러나 뭐 단열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희생도 하고 그런 좀 비용 부담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삼중창으로 여기 이제 그 중간중간 이제 3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알곤 가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안에 사생활 보호도 하고 하는 이런 건데 조금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이게 몰딩하고 이제 샤시 몰딩 그건데 요거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여기 이쯤에서 이만큼만 찍고 그냥 다른 또 볼일 또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참 여기 라일락이네요. 라일락이 있고 철쭉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땅에다 묻어서 장독대. 요거는 이제 야생화인데요. 야생화. 요거 이제 둥글레고 둥글레. 그 다음에 저쪽은 작약. 그 다음에 저 꽃은 저게 무슨 꽃이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들꽃인데. 요거 이제 요즘 고속도로에 저런 꽃들 많이 심어놨죠. 자연 재래종인데 이렇게 하고 약초도 심어 놓고요. 요거는 이제 설류가 좀 있으면 꽃이 피겠네요. 아니 꽃이 맺혔어요. 다른 데는 다 피었는데 얘는 왜 이런 늦지? 요건 개나리 같고요. 개나리. 종류별로 다 심어놨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등나무 같은데요. 이 등나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일단 아치형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이렇게 등나무
그 다음에 이제 등나무로 이렇게 해서 했고, 그보다 이전에 한 30년 전 같은 경우는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었죠.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여기다가 줄장미 있죠. 넝쿨장미를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해서 장미꽃 활짝 핀 그런 집들이 유행이었었는데, 이제 시대도 변하고 한 10년 전에는 이런 식의 등나무를 좀 해서 유행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등나무도 뭐 하는 집도 있고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하고 있다는 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보일 텐데, 지금 여기 이제 싹이 딱 나와서 이제 여름 되면 여기 풍성해져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하고 마치 개선문처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드막하게 보여도 이 평수가 대단합니다.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 이제 외형으로 저 밖에 그 위에 지붕을 다시 이제 싹 이제 바꿨는데요. 좀 이제 바꾸면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관리가 조금 안 되다가 보니까 중간중간 부분에 중요한 석가래나 이런 구조목들이 조금 이제 썩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저 원목이었는데 좀 더 관리를 좀 빨리 해서 수술을 좀 하더라도 빨리 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안 그러다 보니까 밑에까지 다 뜯게 되고 또 작업도 많아지고 그래서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짙은 밤색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뭐 이렇게 뭐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오늘 내일 작업을 하고 저희들 내일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마감하고 여기는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이제 건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건축이라는 게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두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요즘에 보면 이제 건축 회사들이 좀 많이 어려워요. 제일 먼저 이제 농지법이 이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토지가 이제 뭐 그 전 정부에서 뭐 토지 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러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게 제가 계속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뭐 이걸 해서 땅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지만 규제를 걸고 이러면 이제 그 규제 때문에 사람 심리가 얼마나 부동산의 심리가 예민한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올스톱이에요. 땅도 팔리지도 않고 내놓지도 않고, 또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땅만 내놔요. 살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된다든가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아주 그 불균형이 오게 되는 게 민감한 곳이 이 농지법이기 때문에 이 농지법을 손댔다는 부분에 비평을 하는 거고요. 비판은 분명히 받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그 서민의 생계를 그냥 밟아버렸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거는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까지는 약과예요. 건축회사도 지금 거의 다 자빠졌죠. 그리고 중소형 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건축회사가 없어요. 앞으로 건축을 시켜보시면은 제대로 된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 그 1,000만 원대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전원주택을 했었던 30년 이상 전원주택을 했던 전통 있는 이런 업체와 이제 저희들 뭐 인수까지는 뭐 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뭐 합병 비슷하게 서로 이제 윈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건축회사를 이제 하게 된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이 건축의 맥을 이어가야지 대기업만 하고
국가에서만 이 건축을 책임진다고 그러면 사실상 공산국가죠.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서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중요한 거고요. 서민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시장 경제의 근간입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편한 게 좋다고 해서 국가가 저 건축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국가가 집 짓고 땅 사고 땅 매입하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럼 배급제죠. 그럼 공산주의로 가는 거고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좋은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자유 경쟁을 해줘야 1등 하는 놈도 있고 꼴찌 하는 놈도 있고 열심히 하는 놈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놈도 있고, 그럼 열심히 하는 놈은 좀 더 잘 살고 열심히 하는 놈은 한 숟갈 밥 한 숟갈 더 먹고 열심히 안 하는 놈은 밥 반 그릇밖에 못 먹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에서 규제를 하거나 내가 맡아서 건축 다 할게, 내가 맡아서 복지 다 해줄게, 이런 거는 국민들에게 맡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만 살짝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세요. 그게 국가의 책임이다. 제 결론은 그겁니다. 뭐 전 정부 나쁘다, 뭐 이번 정부가 뭐 어떻다, 이런 판단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맡게 돼서 계속 이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전에서부터 계속 그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아무래도 이 건축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있고 조그만 사업을 좀 하다가 바로 이렇게 그 전원주택이나 짓고 시골로 가고 싶다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나서서 이렇게 뭐 농막도 해주고 귀농귀촌 뭐 대책위원장도 아닌데 귀농귀촌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제는 또 이제 건축까지 이렇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돼서 그 팀장들이 다 알아서 하고 여기 이제 다 이제 소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는 것도 와서 이렇게 보면은 좀 작업하는데 좀 신경이 좀 쓰일 수 있어서 빨리 빠져나온 거고요. 어떻든 간에 건축에 대해서는 겁을 내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건축을 어떻게 이제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부터 저희들에게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소를 주시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그 주소지에서 가서 보고, 그리고 아니면 따로 뭐 미팅을 한다든가 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청량하고 그다음에 땅을 사고 청량을 하고 청량 회사에 맡기게 되고, 그러면 청량 회사가 소개한 건축 회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건축 회사에서 건축을 이제 도면을 뜨면서 내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제 도면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자꾸 바꾸면 나중에 짜증내고요. 아예 안 한다, 뭐 그럴 정도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고 협조도 잘 안 하고 이렇게 좀 하자 그러면 말도 잘 안 들어먹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막 겪어본 사람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이 뭐랄까 청량 회사도 좀 친절했으면 앞으로 벌어먹고 살려면요 친절하세요. 좀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게 불친절하니까 이제 경기도 또 더 안 줄 때 더 안 좋고 자꾸 문 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취월장하는 기업은 다릅니다. 마인드를 좀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좀 짜증나는 일 있더라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손해 안 보는 이상 그냥 웬만한 거는 좀 편리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해야 건축하는 사람이 뭘 압니까? 모르고 맡기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고 해야지. 뭐 마치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너 내 손아귀에 있어, 돈 달라면 줘. 그리고 영수증 내밀면 뭐 꽃배기로 영수증 잘라와도 그냥 돈 다 지불하는 이런 호구로 보면요. 아니 저 지식 수준이 다 있고 세상 살 만큼 다 겪고 한 사람들이 이 건축을 할 텐데, 솔직히 건축가보다도 몇 배 위에 올라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스리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 꺾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건축에 대한 부분은 편안하게 이제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고 카톡에다가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다가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 우리 뭐 건축 회사를 한 30년 이상을 했고 제주도에서부터 각종 이제 뭐 그 관공 뭡니까 국가에서 하는 이런 공원화 단지 이런 것도 다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을 기초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 지어놓은 그 팜플렛을 보여달라면 저희들이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낼 정도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니면 직접 그 건설 현장에 가서 지어놓은 걸 보고 그 뭐 사장도 만나고 싶다, 주인도 만나고 싶다 해도 다 연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책자만 보고 이걸로 홍보용으로 해서 너네들 요거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는데 이렇게 사기치려고 이러는 거 그런 게 아니냐 하면 언제든지 직접 가서 보시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건축을 하더라도 이건 어려우니까 건축주는 손대지 마. 그리고 목수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돈만 내.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건축주의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직접 지은 것만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혼과 그 건축주의 마음을 다 알아서 거기에 녹여 드릴 수 있도록 건축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어떻든 그 절차 같은 거는 설명들을 다 해줄 테니까 따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맡겨만 주시고 그리고 의논하시고 언제든지 와서 구경하시고 수시로 와서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또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싸우게 되고 하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봐.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저희 회사는 이제, 건축 이제 그 측량, 그 다음에 그 이론 뭐 허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받았습니다 하고 허가 비용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니까 허가 비용이 100만 원 들어갔는데 300만 원 달라 그러면 줘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저 눈탱이 맞아가고 뒤통수까지 다 맞고 결국 앞뒤로 다 얻어 터지고 결국은 다 쪽쪽 빨리고 그냥 건축주는 제대로 된 저 작품을 하나 만나지도 못하고 돈만 쓰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 그다음에 측량 다음에 이제 그 설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설계사가 뭐 이래 좀 잘하는 분들은 친절하게 잘해줍니다만은 좀 까칠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해주다 그다음부터는 안 해. 짜증나서 못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몰라? 이러면서 조박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더럽게 나쁘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생기도록 저희들은 측량, 뭐, 그 다음에 행정에 들어가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이제 설계 도면을 갖고 이제 허가를 얻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그 건축허가까지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리고, 가려운 거 다 긁어드리고, 그리고 더 가려운 곳이 하나 있어요. 설계예요, 설계.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나는 설계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초보자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리저리 바꾸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건축사하고도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뭐 계약금 내놓으라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요.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은 설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설계는 이제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마음에 딱 들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 건축주의 마음을 얘기 들어보고 그 100% 거의 90% 이상씩 담을 수 있대요. 우리 설계사 얘기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제 뭐 여기 뭐 우리 팀들이 저는 그 저력을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계 도면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도면 같은 경우는 뭐 도면 치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비용을 벌었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 도면을 해 드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설계 도면이 내가 생각했던 도면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근데 대충 뭐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이상한 작품이 나와요. 그럼 마음이 안 들어서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지금 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 그 설계도면 중요합니다. 이 설계도면을 수시로 얘기를 해 주셔서 오케이 할 때까지 설계도면은 저희들이 다 맡아서 다 해드리겠다. 그리고 설계 비용은 받지 기본적인 거는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이제 전원주택 같이 아주 고급으로 들어가서 아주 이 평수가 넓으면서도 이 하는 거는 비용을 좀 받죠. 좀 받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조그마한 저는 뭐 그냥 주택, 농가주택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거는 그냥 해드릴게요. 도면을 뭐 200, 300 뭐 받고 이러는데 안 받고 그냥 해드리고, 단지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작업할 때 같이 와 보셔도 좋다. 편안하게. 내 집을 짓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무슨 비극이, 그런 비극이 있습니까? 하여튼 오늘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30분 넘었어요. 3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즘에 뭡니까, 체류형 쉼터. 이게 참 발음이 참 잘 안 되네요. 체류형 쉼터. 요거 이제 입법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짚어드리고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여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후에 여기 SBS에서 촬영을 오기로 예상이 된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도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손을 조금 봐드렸는데, 그렇게 뭐 그냥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했는데, 잠깐 한번 구경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TV에 나오면 그 집이구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꽃잔디 이렇게 심어놓고 아주 이쁘죠. 와, 야, 역시 여기 사장님이 저랑 같은 회사에 근무하셨는데, 그 H 회사라고, H중공업. 예. 저는 이제 계열이 좀 다르지만 저도 H입니다. H. 예,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폐지 가시고 나오셔갖고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으시고, 저 김포에 상가 갖고 계시다가 상가 팔고 지금 이쪽으로 오신 분이고, 튤립 이렇게 저쪽은 이제 국화인데 작은 국화라고 해서 소국이라고 그럽니다. 소국. 그리고 이제 설유화 심어 놓으셨고, 튤립. 와, 아이고 예쁘네요. 예, 이렇게 이쁘죠? 꿈 같은 정원입니다. 와, 꽃들 보세요. 여기 사모님은 꽃을 엄청 좋아하셔서 마음도 이쁘시고, 예, 감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참조만 하시고. 주목도 이렇게 한 그루 있고, 소나무 자그마한 것도 있고, 저 뒤쪽으로 이제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계시고, 소나무도 이렇게 놓으시고, 요건 단풍나무. 요건 좀 비쌉니다. 나무 종류가 좀 비싸요. 이렇게 해서 통나무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SBS 혹시 보시고 통나무 주택 나오면 이 집. 사장님 못 하시는 거 없어요? 용접도 잘하지.
이렇게 이제 여기 사장님이 머리 쓰신 게 여기 데크 있잖아요. 데크를 이렇게 여기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다 가까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여기다 발도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연수를 이용해서 이제 물이 좀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받아다가 이렇게 연못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예. 작업에 방해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